안녕하십니까. HNC 직무인증원 윤성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쭉 봤는데 날씨가 굉장히 이제 많이 따스해진 느낌.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눈이 왔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해질 때쯤 되면은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이제 학생들이 공채 시즌이 다가오니까 열심히 이제 이력서랑 자소서를 내야 될 시기가 됐구나. 또 어떻게 보면은 4년, 더 길게 잡으면 6, 7년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한 최종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갖고 따뜻해지는 만큼 여러분들도 좋은 기업에 본인이 원하는 기업, 원하는 업무에 취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저하고 얘기할 거는 그 따뜻함이 이제 첫 번째 시작이죠. 그래갖고 첫 공채 같은 이랜드 기업을 가지고 한번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어떻게 보면은 첫 공채다 보니까는 이랜드라는 곳에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오느냐, 특히 서류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여러분들 그 이후의 과정에 어떤 기분적인 부분이나 자신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그냥 쉽게 보지 마시고 여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에 이랜드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소서를 써서 좋은 결과를 내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기업 또 원하는 직무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운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랜드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이랜드 관련해서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자소서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이랜드 자소서 작성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쭉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가면서 좋은 자소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제 이랜드 그룹의 채용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직군을 뽑고 또 어떤 계열사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취업 컨설팅 하다 보면은 상경계열,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랜드라는 기업은 하나의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 산업에 많이 치중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대나 이공계열 학생들만큼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상경계열이나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나름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이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이랜드 그룹의 전체 채용 현황을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랜드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각각 계열사별로의 특징,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들. 그 모든 직무를 다 뽑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계열사에서 채용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어떤 계열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지원 그룹 및 지원 분야를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열사에 어떠한 분야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게,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열사의 직군을 선택하시면은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소서 항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나의 스토리와 자소서에 대한 매칭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라는 거는 기업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거를 내 얘기를, 내 스토리를 가지고 풀어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당신네가 뽑아야 될 인재입니다 라고 어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올바른 자소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담당자가 보고 싶어하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세스로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프로세스에 맞춰갖고 우리들이 한번 직접 간단하게 자소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면 될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눴는데 자소서
시작하기 하고 자소 작성 실전으로 나눴는데 1, 2, 3번은 자소 시작하기 영역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4, 5, 6번은 자소 작성 실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자소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랜드 계열 구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할 기업 또 지원할 직무에 대한 이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2016년도 상반기에 이랜드 그룹 전반적인 채용의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랜드 월드하고 이랜드 리테일 그 다음에 이랜드 파크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본부의 전략기획 파트에서도 채용이 같이 쭉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이런 계열 구조를 봤을 때 이랜드의 핵심 사업은 여기 있는 요 사업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본부 중심으로 지원의 포커싱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는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최근에 이제 이랜드 건설 쪽에서는 유동성 악화나 이런 것들 문제로 회사 내부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랜드 하면은 가장 주력이 되는 사업 그리고 또 가장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지원을 하는 게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계열사 중심으로 중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20 계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래갖고 여기 건축이나 기계, 전기 관련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 파크, 이랜드 건설 쪽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랜드라는 곳이 이런 패션 사업과 유통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는 이 두 가지 직군의 중점적인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상경 계열, 인문 계열 학생들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은데 이런 유통회사, 또 패션회사 그중에서도 사람을 많이 뽑는 이랜드 같은 기업은 하나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본부 이제 전략기획 파트가 있는데 이쪽은 아마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채용의 인원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원들이 채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전략기획 파트 쪽에서는 내가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입사가 수월한 분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랜드는 계열사별로의 중복 지원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명확하게 골라갖고 그 기업에 지원을 하셔야지만 훨씬 더 합격, 중복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이 다 취소되는 경우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내 지금 현재의 수준,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명확히 선택을 해갖고 한 군데 지원. 그래갖고 이랜드 월드나 이랜드 리테일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룹본부를 지원하면 이랜드 월드나 리테일 부분의 지원들이 안 되는 부분이 실제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이 되는 월드나 패션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랜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랜드라는 기업 자체가 타 기업과는 달리 인재상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썩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인재상이 그다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랜드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크리스천 기업이죠. 그리고 이랜드라는 기업을 제가 분석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랜드라는 기업 자체가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업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고 상장이 되지 않았던 그 이면에는 신문에서 나오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11조 같은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떤 회계적으로나 어떤 주주들에게 설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장이 안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크리스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크리스천 기업이다 보니까는 창의적이고 뭔가 독창적이고 새로움을 불러넣어줄 수 있는 인재보다는 아무래도 성실하고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은 보수적인 유통기업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은 색깔을 가진 지원자들을 많이 요구하는 기업이 이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첫 번째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은 조직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인재를 원하죠. 거기다가 또 중점적으로 조직과 함께하면서 그 다음에 고객 이런 회사 동료들
까지 해서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형태의 인재 유형을 많이 원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로건이라고 We Go Together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쭉 발췌해 왔는데 어쨌든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성숙한 인격이 무엇일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면은 이랜드가 원하는 유형의 인재상에 대해서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직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자, 이거 성실성이나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의 의미를 알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주인의식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의 얘기들. 소통, 그런 부분들까지 전환되는 것이 이 성숙한 인격이 얘기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탁월한 능력이라는 건데 이거는 약간은 전문성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 및 비용 의식을 가지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프로페셔널. 이게 전형적인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도전적인 사람, 그리고 또 글로벌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 특히 여러분들 이랜드 채용에서 자소서 항목에서 꼭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랜드가 지금 국내 어떤 유통과 패션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추세고 또 중국 시장을 공략을 위해서 만드는 대부분의 패션 의류나 이런 것들은 동남아 쪽에서 수급을 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적인 부분들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글로벌과 같이 연계가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글을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사업부별로 뽑는 직군과 즉 직무가 되겠죠. 뽑는 직무와 그 다음에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제가 그대로 발췌해 온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랜드 월드, 이랜드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기업이죠.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랜드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패션 브랜드로 성장을 해오고 그 다음에 유통 사업망이 확대되면서 패션과 유통이 컨버전스된 형태의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최근에는 이제 패션 유통에서 또 벗어나왔고 생필품이나 다양한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여기 있는 패션 사업부가 핵심이다라는 것들은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패션 브랜드 매니저라고 해서 실제 패션 점포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점포에 대한 영업 관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브랜드 매니저가 필요로 하는 이런 직무 역량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직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패션 브랜드 매니저에 한 번 정도 지원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브랜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영업적인 부분의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품 기획 해갖고 정보 수집 능력이나 어떤 패션 감각이나 인터넷 활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이랜드라는 곳의 상품 자체는 뭔가 트렌디하긴 하지만 뭔가 제품이 뭔가 새롭게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가 새롭게 론칭되는 부분들보다는 서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형태의 의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개념보다는 어떤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개념의 상품 기획자들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소싱이나 프로덕션 이런 부분들은 해외 이제 공장에서 실제 의류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권에서 거주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또 서남아시아권에 거주 경험이 있거나 또 이쪽에 관련된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이 되는 이제 영어는 당연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과거만 하더라도 중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중국어가 아니라도 영어 기반으로 해서 다른 언어 한 가지 정도를 잘 다룰 수 있는 친구라면은 내가 어떤 유통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하더라도 이런 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또 글로벌에서 활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요 글로벌 소싱이나 프로덕션 쪽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신 분들이 지원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랜드 리테일,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 파트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개로 나눠져서 이랜드 리테일의 기본적인 직무 파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패션 플로어 매니저하고 모던 플로어 매니저. 근데 여기 말고도 MD 뭐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 채용되는 직군은 이 두 가지 직군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패션 플로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울렛이나 아니면은 또 유통 관련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의류 매장들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진열할 수 있도록 그 내부적인 판매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 말로는 이제 패션 플로어 매니저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면은 영업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류 관련 영업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던 플로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해서 영업관리자를 보통 모던 플로어 매니저다라고 보시면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에서 실질적인 인적 자원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조금 더 적합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런 패션 플로어 매니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패션 센스나 그런 감각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직군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굳이 이랜드의 어떤 매장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유통기업이나 다른 판매기업의 어떤 매장에서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좀 풍부한 친구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취업 지도를 하면서도 스펙에만 너무 중점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 직군에 맞춰서 그러한 어떤 실무적인 경험들을 쌓았을 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채용 관련해서 또 취업 관련해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직군들은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이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내가 이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굳이 이제 이랜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타 업종에서 저런 관련 경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리테일에서도 패션 플로어 매니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의류 영업 쪽 마찬가지로 패션 관련해서는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훨씬 자소서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활동들이 있었을 때 뽑힐 가능성들이 훨씬 높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리크루팅이나 이런 데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어쨌든 이랜드가 패션 쪽으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정도 생각을 이거는 이제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 했던 얘기들인데 그런 쪽의 유형의 인재들을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직무, 그 다음에 인재상에 대한 이해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지원 분야, 그 다음에 지원 그룹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나의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성향에 맞는 기업의 직군들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뭔 얘기냐면은 나의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다음에 매칭이 됐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지는 기업과 그 직군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중심 사업 분야와 안정성이 높은 계열사를 선택하는 게 요즘에 제가 이제 취업 관련 지도를 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대기업들은 입사한 지 1년이 안 돼도 명예퇴직, 권고사직 같은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랜드라는 기업은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어떤 어떻게 보면 롯데, 이랜드 이런 기업은 기업이 굉장히 높은 급여를 주지는 않지만 기업 자체가 꾸준히 성장이다보다는 유지가 가능한 기업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봤을 때 여기 나와 있을 때 중심 사업 분야와 안정성이 높은 계열사들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랜드 월드하고 이랜드 리테일이 그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룹의 특성과 원하는 인재의 가이드라인을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기독교 문화가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문화와 잘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인재상을 보면은 창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인재상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야를 강조하는 인재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랜드는 전형적으로 보수적인 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독교 문화가 강한 기업의 어떤 특징을 잘 살려갖고 본인의 자소서에도 그런 것들을 녹아내야 되고 그거에 맞는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이나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 관련해서 봉사활동이 연계됐던 거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많이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교회나 종교 관련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크게
뭔가 디메리트가 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나의 스토리를 통해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직군 계열사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 특히 직무적인 부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증명이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머리로서 나 이거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여기가 나한테 맞아 라고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을 쫙 펼쳐놓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직군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설득이 가능하겠다 라고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직무나 계열사들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지원 그룹막, 그 다음에 지원 분야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시작을 위한 기초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 되겠죠. 그 이랜드 자소서 작성 실전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랜드의 자소서 항목들은 작년하고는 다르게 항목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소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이 그 글을 다 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 글을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럼 수많은 지원자의 글을 한꺼번에 다 읽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펙으로 걸러내고 걸러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소를 읽게 되는데 이번에 이랜드 자소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굉장히 간소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개 항목이지만 거기에서 연계된 하나의 항목을 뺀다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항목은 한 3개 정도의 항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3개 정도의 항목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1번 질문이죠. 그래갖고 이랜드를 선택한 이유와 이랜드 입사 시에 이루고 싶은 꿈을 적어 주십시오 하면서 700자 이내로 이 글을 구성해 달라고 하는데 자, 이게 편하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랜드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내가 이랜드에 들어가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00자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항목 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를 적으라는 부분들보다는 이런 하나의 문항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네가 어떠한 경위로 여기를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준비 및 노력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 노력과 준비를 바탕으로 어떠한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게 요 질문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기본적으로 이랜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직무에 대해서 이만큼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나의 준비 그 다음에 그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작성이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는 방법들 한번적으로 퍼센테이지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은 먼저 기업의 목표,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거에 맞춰서 내가 너무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어떤 노력과 준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과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학창 시절, 특히 대학 시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노력과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어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재상 관점에서의 어떤 역량이나 그런 부분들의 어필보다는 직무 관점에서의 어필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점에서 내가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계열사의 이 직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준비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탕을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내가 들어가면은 어떠한 시너지를 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목표,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이제 KPI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구체적인 수치화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기업이 쓰는 용어죠. 그래갖고 구체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나의 포부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이러한 구조로 작성을 하는데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나눠가면 좋으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어필은 한 30% 정도의 내용들. 그 다음에 내 노력과 준비는 35%, 그 다음에 포부도 마찬가지로 35% 정도로 가져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자, 기업의 지원 동기랑 그 다음에 입사 포부를 작성할 때는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 자,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권사 사이트나 아니면은 또 기타 여러 가지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 사이트,
그 다음에 뭐 전자공시 시스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내에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음을 어필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랜드는 상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가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래갖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도 어떤 연결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왜냐하면 주주가 무서울 게 없잖아요, 이랜드는. 왜냐하면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주에게 뭔가를 어필해야 되고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의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관련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방법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자소 관련해서 컨설턴트의 지도를 받아갖고 효과적인 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랜드의 어떤 지원 동기 파트들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험을 한 문장으로 3가지를 작성해달라. 자, 요 질문 자체는 3번 질문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3번 문항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쭉 끌어나가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작성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기업의 인재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한다. 자, 아까 전에 지원 동기 및 리스아웃 포부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업의 인재상에 굉장히 부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래갖고 그 키워드 간단하게 한 줄 적을 때도 3번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작성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학생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실패 경험 자체는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내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소재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런 굉장히 큰 실패를 하고 여기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이런 활동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나왔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도 전략적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더 큰 성공이 만들어졌던 어떤 조별 활동에서 친구들과 팀워크가 잘 안 맞아갖고 1학년 때 굉장히 안 좋은 학점을 받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3학년 때 실제 공모전 활동을 하는 데서 팀 활동에서 내가 리딩을 하면서 어떤 그때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교훈 삼아서 조직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원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갖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런 형태의 연계점을 가질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실패 경험 딱 각인을 시켜놓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실패 경험을 적지 않대. 요거 중에서 실패와 연계된 성공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간략하게 적어놓고 3번 항목에서 그거에 대해서 잘 어필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나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되는 질문이긴 한데 3번 항목의 질문의 쓰는 글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가지 키워드를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또 어떻게 보면 글이 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가지 이상의 키워드를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로 여기다가 한 문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계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을 적더라도 2가지 이상의 키워드를 어필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한 문장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들이 다른 친구들의 경험과는 차별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경험 자체가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같은 차별화가 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갖고 남들과 다른 경험, 똑같은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한 문장을 어떻게 써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남들과 다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민해 갖고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단어보다는 조금은 똑같은 경험이라도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자부심을 넣어줄 수 있는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가져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에 나와 있는 리더십 및 조직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그 리더십에 관련된 질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스토리를 작성해 주시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4번 문항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의 스토리 중심으로 구성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번 항목에 대해서 한 줄씩 문항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3번 항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3번 항목에서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인재상 관점에서의 글이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 관점에서의 글 작성이 이루어지면 되고 인재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성숙한 인격과 탁월한 능력. 자,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까 전에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성숙한 인격과 탁월한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성숙한 인격 자체의 글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성실성, 주인의식,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성숙한 인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은 전문성, 도전정신, 어떤 글로벌적인 감각, 이게 탁월한 능력과 연계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아까 전에 2번 문항에서 적었던 세 가지 항목들 중에서 이 관련된 키워드를 두 가지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글을 내가 2개 적는다. 500자짜리를 2개 적는다라는 개념으로 적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서론에다가 간략하게 전체적인 글을 아우를 수 있는 두 가지의 구조의 문서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스토리를 병합하는 형태로 실제 글을 한 500자씩 만들어서 구성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요게 실제 어떤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를 하는 형태의 구조로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글의 구조들은 내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해갖고 스토리를 그냥 500자짜리 글을 2개 적는다. 라는 관점에서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키워드 하나씩이 전체 글의 키워드가 된다라는 형태로 글을 구성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단체, 그 다음에 단체의 성격 이런 부분들까지 쭉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라라고 하는데 요 문장에 나와 있는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리더십과 단체 활동이다라고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자체가 리더십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팀 활동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리더십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뭐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말했을 때 리더십은 어떤 추진력, 설득력, 그 다음에 전체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팀 활동. 어떤 활동이 핵심이 돼야 되냐면 기본적인 문서 작성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목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분석력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어필이 될 수 있는 구조의 글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특강 안에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의 문서 구조에 맞춰갖고 1번 항목에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단체, 그 다음에 2번 항목에 그 단체가 목표로 했던 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그거의 활동 기간들을 좀 기업의 문서의 구조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식으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실제 기획 문서를 하나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기획 문서에서 얻었던 점들 그리고 내가 느꼈던 점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의 구조로 작성해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고 여기 말로는 이제 스토리텔링 기반의 자서 구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1500자짜리 글을 적는데 한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1500자를 쭉 늘려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업의 문서 구조에 맞춰서 간단하게 글의 어떤 순서에 따른 내용들을 간략하게 어필을 한 다음에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스토리텔링의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서 여러한 능력들을 얻고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형태의 언급들이 나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글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서의 전반적인 항목들별로의 분석 활동들이 쭉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면은 자서 항목들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이 자소서의 항목들을 매칭시키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통 제가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나의 경험과 역량들을 자소서의 어떤 항목과 매칭을 시켜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 임의도 어필하고 그다음에 직무 역량을 잘 가지고 있음도 어필할 수 있는 형태의 매칭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복되게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글 읽는데 굉장히 호감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걸 빼먹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글을 적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특히 스토리보드 작업을 통해 갖고 만들어진 여러 가지 키워드들과 그 다음에 어떤 자소서의 항목별로 어떤 게 어디에 쓰여야 되겠다 매칭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토리보드 작성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 작성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 항목만 어떤 식으로 자소를 구성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실전 자소 작성해갖고 첫 번째 질문 항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표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어필을 한 35%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량 준비 과정에 대한 그래갖고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어필을 35%.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포부를 또 35% 가져가는 형태로 글을 구성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이 글을 먼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제 이랜드라는 기업. 그 다음에 이랜드 기업의 그 직무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랜드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비전. 여러분들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 가격을 통한 2배의 고객 가치 창조라는 합리적인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서민지향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이랜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울렛 시장의 강자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랜드 리테일을 그러면 지원을 했겠죠. 특히 패션 그룹의 한계를 넘어서 자세 브랜드를 유통이라는 하나의 큰 그릇 안에 담아낸 이랜드형의 어떤 이랜드만의 어떤 이랜드식 컨텐츠화 강을래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미래의 어떤 많은 유통기업이나 아니면은 관련 기타 등등 여러 기업이 지향을 해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내가 모던 플로어 매니저로서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과 준비가 이랜드와 만났을 때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원했다라는 간단한 이제 서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나의 기업의 이해,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어필해 준 건데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그냥 제가 직접 쓴 겁니다. 그래서 견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형태의 이런 기본적인 견본을 보여주는 형태로 글을 작성해 봤는데 이랜드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서민 지향형 기업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아울렛 중심의 어떤 유통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물론 이제 아울렛이 전부는 아니지만 실제 다른 기업들이 해내지 못하는 하나의 아울렛 안에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을 집어넣고 자사 브랜드를 아울렛 안에서 파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순환이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걸 우리의 유통 시스템에서 판매를 한다라는 개념. 이랜드나 롯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그런 형태의 구조들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런 이랜드의 아울렛 구조 이후에 롯데나 CJ 같은 어떤 유통기업들도 자사 브랜드를 내부적으로 파는 형태의 아울렛 구조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랜드가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서민지향형 기업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약간은 저가형 아울렛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랜드 홈페이지 가게 되면은 이런 엑설런트, 그 다음에 에브리원, 그 다음에 엔조이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원래 엔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여기 보면 엑설런트한 전문성. 그래갖고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비전입니다. 그래갖고 엑설런트, 그 다음에 에브리원, 엔조이라는 개념을. 제가 그래서 기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랜드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래갖고 엑설런트한 전문성,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이 가져다 준 에브리원. 그래갖고 모든 고객,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팀과 함께하는 엔조이. 그래갖고 팀 활동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한다라는 관점에서의 내용들을 쭉 언급을 했는데, 요거를 1, 2, 3, 4 숫자로 써줘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키워드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좀 가독성이 좋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랜드에서 일하기 위한 어떤 역량들을 갖춰냈다라는 형태. 자, 그래갖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그 다음에 전공 수업,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같은 것들이 나의 전문성을 만들어주게 된 하나의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대형 마트 및 편의점, 그 다음에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경험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밝은 미소가 가져다 준 많은 단골 고객과 적극적인 고객 마케팅을 통해서 큰 성과를 만든 이벤트 판매 경험, 이런 것들까지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언급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팀과 함께 엔조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랜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함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래갖고 함께 했을 때 나는 훨씬 더 즐겁다라는 형태의 표현을 간략하게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께 아니라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구성을 해본 거고, 본인의 어떤 실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구조의 어떤 나의 노력과 준비들을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언급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포부가 나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포부를 적을 때 가장 잘못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내가 이런 능력도 없는데 뜬금없이 5년 뒤에 뭘 하겠다, 10년 뒤에 뭘 하겠다.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노력과 준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나의 노력과 준비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포부들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첫째 철저한 고객 분석과 트렌드 분석으로 제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매일 3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이랜드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이 300명 이상이라는 고객의 구조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랜드라는 기업을 실제 이용한 고객의 인원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장 점포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발생한 외식, 이랜드의 외식 그런 것들을 이용한 사람 수, 이런 것들까지 수치적으로 굉장히 다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갖고 잘 조합을 해서 만든 다음에 하나의 숫자를 뽑아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랜드에 1년 동안, 이랜드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1년 동안 카드가 결제된 건수에다가 카드 말고 또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곱하기 한 1.5 정도를 한 다음에 전국 매장 수로 나눠갖고, 거기에다가 그 나눴을 때 내가 몇 명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치까지 부여해갖고 이런 300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조금 체계적인 방향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숫자를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랜드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고, 특히 고객 지향형 매장 운영으로 매년 10% 이상의 단골 고객 증가율을 만들어내는 모던 플로어 매니저가 되겠다라는 형태의 어떤 나만의 비전이나 포부 제시가 되는데, 이게 그냥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수치에 굉장히 민감한, 특히 유통기업들이 수치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치 안에 의미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랜드가 2014년까지는 굉장히 성장률 자체가, 리테일 성장률 자체가 1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저조해서 5%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데, 그거에 이제 중간 점점을 다시 찾아갖고 제가 앞으로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300명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적인 조합을 가지고 3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조금 하나의 비전이 제시가 되면서 첫째, 둘째, 셋째 갖고 한 3가지 정도의 포부, 하고 싶은 것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제시를 해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번 항목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작성하십시오라고 알려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캐치해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에 맞춰갖고 요러한 내용이 빠짐없이 자서를 작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인데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의 글로서 나를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자서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하나의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좀 글을 좀 잘 작성한다면은 올해 상반기 첫 공채로 나온 이랜드의 자서를 잘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서를 잘 작성을 하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이 반인데, 이 시작이라는 이랜드 기업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갖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 그 다음에 원하는 직무에 취업을 해갖고 조금 더 내가 꿈꿨던 비전에
다가설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네드 자소서 작성법으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